태영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맡는 TY홀딩스 주식이 22일 상장됩니다. 태영건설, TY홀딩스 이 두 주식이 모두 상장되는 것입니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에서 분할돼 최근 시장에 관심이 높은 폐기물 처리 회사 TSK코퍼레이션, SBS 등을 자회사로 두는데요. 주목할 만한 자회사를 여럿 두고 있다는 점에서 TY홀딩스 주식에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TY홀딩스 주식은 태영건설 주식이 TY홀딩스 분할로 거래가 정지된 28일 종가죠. 21,6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태영건설 주가가 분할 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만큼 TY홀딩스 주가도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TY홀딩스 주가가 시초가보다 70%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대에는 TY홀딩스 주가에 TSK코퍼레이션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세워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TSK코퍼레이션만 살펴보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6,553억 원, 영업이익이 1,147억 원입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9.4%, 영업이익은 41%나 증가한 것인데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SK코퍼레이션은 폐기물 처리 업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대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SK건설이 인수한 EMC, 그러니까 EMC 가치가 1조 원 정도로 평가받았는데 이와 TSK코퍼레이션 가치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K코퍼레이션 가치가 태영건설 가치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은 지난해 TSK코퍼레이션을 기업가치 3조 원의 회사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했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TSK코퍼레이션 성장세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TSK코퍼레이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TY홀딩스 주가도 자연스럽게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TY홀딩스 주가는 별도 상장사인 SBS보다는 TSK코퍼레이션 성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K코퍼레이션은 현재 기업 가치가 1조 원가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윤석민 회장이 제시한 목표죠. 3조 기업 가치를 5년 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민 회장이 TSK코퍼레이션을 키울 방안으로는 인수합병이 꼽히고 있습니다. TSK코퍼레이션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은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인허가를 따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입지를 선정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는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인수합병이 아니면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SK코퍼레이션도 예외가 아니라서 그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윤석민 회장은 꾸준히 인수합병을 시도해 왔습니다. 2012년 이후에 TSK코퍼레이션 아래로 TSK그린바이오, TSKE&E 그리고 에코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추가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인수합병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폐기물, 배달 폐기물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폐기물 처리 단가는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몸값도 함께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이렇게 좋은 매각 시기를 놓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폐기물 처리 업체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매물이 나오더라도 윤석민 회장은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최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경기 하강에 대비해 신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낙점하고 인수합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TY홀딩스를 출범하면서 태영그룹 전체 기업 가치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SBS 문제가 복잡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TY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SBS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SBS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이는 방송법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TY홀딩스 설립으로 태영그룹의 SBS 지배구조는 TY홀딩스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 SBS 자회사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은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이
광고 판매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는 광고 판매 자회사인 SBS MNC를 처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SBS MNC를 처분하면 SBS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윤석민 회장이 TY홀딩스를 설립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약속했던 SBS 미래 수익성 보존 이런 약속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근본적 문제는 TY홀딩스 상장으로 태영그룹이 성장하면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SBS 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Y홀딩스는 태영건설로부터 SBS 미디어홀딩스 지분 61.4%를 넘겨받습니다. 근데 방송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 지상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영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자산 규모가 9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10조 원이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대부분 증권업계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SBS를 매각하거나 SBS를 종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최근 인력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태영그룹에서 레저 부문 등을 떼어내는 계열 분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태영그룹 내부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SBS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업계에서는 윤석민 회장이 방통위에 제출했다는 SBS 관련 이행각서의 내용에 이에 관한 해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민 회장은 6월 방통위에 이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TY홀딩스 설립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와 태영그룹 모두 이 이행각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방통위가 태영그룹에게 연말까지 이 이행각서 내용을 구체화하라는 요구를 한 만큼 연말 정도면 이 이행각서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그룹 전체를 살펴야 하는 만큼 건설 사업만 남게 된 주력 계열사 태영건설의 성장세를 지켜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TSK 코퍼레이션의 성장 효과 등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본업인 건설업으로만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5년은 매출이 1조 원, 영업이익은 25억 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매출은 2조 1,760억 원, 영업이익은 2,711억 원이 됐습니다.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위주의 사업 구조를 자체 주택개발로 전환하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끈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자체 주택 사업을 할 만한 택지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정부 부동산 규제로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영건설은 최근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청역 개발 사업 같은 복합 개발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성과를 꾸준히 낸다면 주택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 주가도 주택 사업이 아닌 복합 개발 사업 등 다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태영건설 주가는 8월 28일 거래 정지 전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8,000원대였던 주가는 8월 27일에는 22,0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주가의 상승세가 본업인 건설업 때문이라기보다는 TSK 코퍼레이션의 성장성 또 TY홀딩스 분할에 따른 것이라는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이 건설업만으로도 성장세를 지켜갈 수 있을지 윤석민 회장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석민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력만 살펴보더라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나와 석사학위까지 받고 다시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건설업이 본업인 태영그룹을 물려받았지만 이를 방송, 환경 부분으로 넓게 키워가는 것도 윤석민 회장의 성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민 회장의 경영 방식 덕에 태영그룹은 재계순위에 37위에 오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다 보니 잡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SBS 노조와 겪고 있는 마찰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BS 노조는 윤석민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민 회장이 지주사인 TY홀딩스까지 출범시키며 그룹의 형태를 단단히 하는 것을 볼 때 태영그룹을 더 키우겠다는 꿈을 지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을 털고 갈 필요성도 커 보입니다.